새끼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니까 진짜. 원래 부자니까 저걸로 쓰고 딴 거 사느냐 물어보시는. 사줄래? 아 근데 이제 그런 거 없겠지. 내 폰을 쓰면 가끔씩 전화는 이제 안 끊기는 거 같고 긴급 재난 올 때 끊기던데. 근데 요새 긴급 재난이 올 일은 없잖아. 그게 없고 요즘 실종자였고 재난. 자, 일단 개념 설명 쭉 하고 문제 풀러 가보죠. 일단 땡땡에 대한 땡땡의 변화율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땡땡에 대한 땡땡의 변화율. 자, 보통은 이제 이 자리에 시간이 많이 와요. 시간은 보통 우리가 이제 t라고 많이 되게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시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뭐 길이의 변화율이 온다. 심플하게 생각할 건데요. 자, 특히 우리는 변화율이 나왔을 때 항상 이 앞에 두 글자가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순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달라라는 표현이라고 해석이 되겠고, 순간 변화율은 결국은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미분하라는 소리니까 결과적으로 길이를 뭐 하자? 미분하자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보통 우리가 L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길이라는 이 L이라는 식이 T에 관련된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이를테면은 L이 뭐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길이의 식이. 그래 놓고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질문은요. 얘를 뭐 하자? 미분하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변화율은 뭐다? 미분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자는 거지. 변화율은 미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이의 이 자리가요. 매번 변해요. 길이가 오면요. 핵심은 뭐다? 그냥 길이를 구해. 뭐에 대한 문자로? t에 대한 문자로 길이식을 구해. 그 다음에 미분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넓이의 변화율이다 하면은 우리는 문제를 읽고 뭐를 구해야 돼? 넓이를 구해야 돼요. 넓이. 그 문제에 맞는 넓이를 t에 관한 문자로 만들어 주셔서 걔를 미분 쳐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럼 또 이 자리에 또 뭐가 오기도 하냐면 부피가 오기도 해요. 아씨. 옛말 틀리게 하나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더럽힌다고 하죠. 존나게 존재감 표출하네 진짜. 자, 부피. 너 근데 그거 아니야? 부피를 왜 V라고 하는지? 저질할 줄 알았어 내가. 저 새끼 진짜 씨발. 부피. 그래도 발음은 정확하네. 부피. 볼륨이다 이 새끼야. 부피식을 구한 다음에 미분 치자가 되는 거고.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작. 시간에 대한 자, 위치의 변화율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부터 공부할 속도의 정의예요, 저게. 속도의 정의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놈이랑 B라는 놈이 동일선상에 있었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간 한 5초 줬다 이거야. 5초 뒤에 보니까 A는 요만큼 와 있고 B는 요만큼 와 있더라 이거야. 5초 뒤에. 얘는 그러니까 똑같은 5초라는 시간에 대한 얘는 이만큼 변했고 얘는 이만큼 변했다라는 거거든. 누가 더 빠른 거예요? B가 더 빠른 거네. 그러니까 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치는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 다 뭐라고 들 거 같아? X라고 들 겁니다. 웬만하면은. X라고 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위치식이 X로 나오면서 X가 T에 관련된 식으로 이루어질 거야. 마치 우리가 Y는 X에 관한 식이 나온 것처럼 X는 T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위치를 뭐 하자고 했으니까 변화율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위치 X를 뭐 하게 되면은 미분을 치게 되면 걔가 이제 뭐가 될 거다?
속도가 될 거라고.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정의라고? 속도에 대한 정의라고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 그러니까 위치식을 구하고 걔를 뭐 하자? 미분치자. 자, 위치식을요. 자, 미분치면요. 미분치면 된다. 뭐가 된다? 속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잠깐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속도와 속력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속도와 속력. 속도가 영어로 뭐게? 스피드? 속력은 영어로 뭐게? 아는 사람. 속도랑 속력. 속도는 벨로시티. 속력이 스피드.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속도랑 속력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뭐 물리 좀 공부한 친구 알겠지만 한 놈은 스칼라고 하나는 벡터거든요. 스칼라량과 이제 벡터량의 차이점은요. 힘의 크기랑 운동 방향까지 이제 고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뭐 너무 복잡하니까 속력은요. 이게 이제 이 여기 힘력자의 한자 힘력. 그러니까 힘의 크기만 갖고 있는 게 속력이야. 힘의 크기만. 근데 속도는요. 힘의 크기랑 방향까지 제시가 됩니다.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닌가? 손바닥 위에다 물건 넣었을 때 5N의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했을 때 질문이 하나 더 나와야 된다. 손바닥 위에 분필 자루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제 5N의 힘을 가할 거야. 얘 그럼 분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들이 물리적 법칙이 완전 위배한 새끼예요. 방향이 중요하죠. 야, 내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면 변화 없어요. 내가 뒤에서 앞으로 밀면 앞으로 떨어질 거고 이렇게 방향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힘의 크기만 말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물리 법칙을 우리가 하려면. 어쨌든 속도는요 뭐가 존재한다? 방향이라는 게 얘는 존재하고요. 속력은 방향이 존재하지 않아. 오로지 힘의 크기만 존재해. 그래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얘를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요. 속도라는 놈 가지고요.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크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속력이라는 정의가 돼버린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속도에 대해서 우리 더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일단 속력과 속도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속도는 벨로시티이기 때문에 V를 지금부터 많이 이제 쓸 겁니다. 속도는 V. 위치는 뭐를 쓸 거라고? X. 앞으로 X를 미분한다고 했을 때 X 프라임 이렇게 거의 안 써요. 자, X 미분하자 하면은 X 미분하거나 하면 뭐라고 쓰는 거야? V로 쓸 거예요. X 프라임이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여기 파트에서만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도 나오는데요. 일단 가속도의 정의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똑같아. 시간에 대한 땡땡의 변화율인데 여기서는 이제 속도의 변화율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속도를 뭐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고요.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를 따와요. 그래서 V를 미분하면은 A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가 적분 나중에 배우고 나서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배우는 게 이제 이 역과정이에요. 적분에서는.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될 거다? 위치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갈 거고요. 어쨌든 일단 쉬운 개념부터 갈 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치식이 이제 x는 해놓고 뭐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자 1초 후에 속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순서가 중요해요. 1초 후에 속도라고 했는데 t가 시간이다 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고 미분하는 게 항상 시간은 마지막에 대입하십시오. 몇 초 후에 뭐를 구해주십시오. 항상 뭐 미분을 필요하면 미분을 해놓고 거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왜냐면 대입하고 미분은 항상 뭐 나오게? 0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풀이니까. 자,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미분해요. 미분하면은 x가 v로 바뀌고 뭐가 된다? 3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몇을 대입하면은 1을 대입하면은 1초 후의 속도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2 같은 거를 대입하면 12에서 8 빼니까 4 나오기도 하고, 다시 말해 속도는 양수랑 음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속도가 양수가 나오고 속도가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속도랑 속력의 차이, 속도는 뭐도 갖고 있다, 힘뿐만 아니라 방향도 갖고 있다고 했지. 부호가 앞으로 방향을 결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속도 가속도에서는요, 수투에서는요, 수직선 운동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몇 차원 운동? 1차원 운동밖에 안 해요. 수투는요, 미적분 들어가면 2차원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플해.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면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위로 가는 상황이면 마이너스는 아래로 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좌우 운동 아니면은 위아래 운동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를 배우다 보면은 친구들아, 이거 뒤에 문제 풀면서 접근을 합시다. 한 번에 그냥 쭉 대입하고 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근데 왜 Y가 안 들어가 X가? 응? 왜 Y가 안 들어가 X가? 그냥 약속했어요. 위치를 X라고 두자. 사람들이. 그래프 네. 위에 X로 VT 그래프라는 XT 그래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T축이 되는 거고, 여기는 XT축,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XT축. 그래서 VT 그래프다, XT 그래프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표현만 조금 바뀐 거지, 내면적으로는 앞에 배운 도함수 활용이랑 굉장히 맞물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 다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풀면서. 자, 원점을 출발하여, 특히나 이 출발하는 이 시점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적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 지금부터 놓치지 마십시오. 원점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식이 주어졌어요.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달라. 일단 속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V가 필요해요. V를 구하려면 X를 미분합니다.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를 준비해 두시고 여기다가 특정 T값을 대입해야 답이 나오는데 그 특정 T값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원점을 지난다. 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진짜 생각해야 돼. 저 주어진 X가 무슨 식이라고요? 위치식이에요, 위치식. 그러니까 위치가 0이다라는 게 무슨 점에 있다는 소리야? 원점에 있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위치식이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했다면은 저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가 뭐가 되는 순간이에요? 0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x가 몇일 때? 0일 때. x가 위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1일 때라는 소리는 x 대 몇 대입? 1 대입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를 풀면은, 그리고 이 시간, 속도 가속도 문제에서 나오는 시간은요, 당연히 t는요 음수 다뤄 안 다뤄. 절대 안 다릅니다. 시간은 음수가 없으니까 항상 0 이상에서만 생각하십시오. 저 새끼 벌써 쌍꺼풀 생겨서 졸려가지고 저 새끼. 이렇게 돼버리니까 t-2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얘가 원점에 존재하는 순간이 언제? 0과 2. 저기서 말하는 0은 처음 위치가 0이라는 소리니까. 원점을 출발. 그러니까 2초 후에 다시 어디를 찍어요? 원점을 찍는다라는 소리야. 2초 후에 다시 원점을 찍고 그 순간에 속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몇 대입하면 돼? 2를 대입하자. 그래서 4, 3, 12에다가 16을 빼주시고 다시 4를 더하면 몇이다? 0이다. 그때 속도는 0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689번 같은 경우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대한 위치식이 각각 있는데 쟤네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식을 세우면 되겠어? 얘 뭐하고? 미분하고 얘도 미분하고 둘이 뭐한다? 같다. 그 중에서도 무슨 T값? 0 이상의 T값 찾아주셔서 그때 예를 들어서 T값이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질문 봐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이게 위치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t 값이 2가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2 대입한 거랑 여기랑 2 대입한 거랑 뭐 하면 돼요?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게 거리의 차이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위치니까. 이해됨?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여기 봐봐. 속도관이라고 뭘로 나왔어요? 속력이 나왔지. 그러니까 속도가 3이 있고 속력이 마이너스 5가 있어요. 저기서 말하는 속력의 최대값은 몇이에요? 아까 속력은 속도의 뭐라고 했죠?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다시 속도 자체가 최대값이 3이 나왔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왔다? 속력의 최대값은 5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응. 풀어보세요. 690번. 이거 지금 시작.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뭐 위치, 속도 이렇게 나와도 주어진 식의 구성 형태가 뭐 3차 함수 형태다, 2차 함수 형태라면 이전에 배웠던 방법대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생각을 해야지 이놈아. 위치식이 FT라고 되는지 FT 보니까 3차 함수죠. 네. 최고차항 음수죠. 네. 그러면은 개형 잡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얘 개형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일단 속도의 최대 최소를 알아야 돼. 오케이? 속도의 최대 최소를 알아야 돼. 아, 근데 이거 위치 그래프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무슨 그래프지? 속도죠. 그래서 쟤를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그럼 VT 그래프가 되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자식은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이게 제 VT 그래프. 꼭지점은 몇 나온다? 1 나온다. 0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0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4라고 해보시오. 그러면 일단 속도의 최대값은 여기서 발생하고 속도의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 1을 대입하면 몇 나오죠? 5. 4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은 속력의 최대값은 5네요. 그치? 속력의 최대값은 5가 나오는 거고, 그때 t값은 1, a는 1.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91번도) 지금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문제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ft-gt가 무슨 의미인지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ft도 위치, gt도 위치인데 뭐 했어? 뺐지? 쟤네들의 거리의 차이를 의미하고 있는 식인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두 위치의 차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요식 자체가. 근데 이제 두 점이 t값이 1일 때 만난다라고 했어. 그럼 둘이 만나면 위치의 차이가 몇이겠어? 0이죠. 그거 생각해서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다라고 봐야죠.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7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난다라는 건 둘의 위치 차이가 0일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 그때 속도도 똑같았다고 했으니까 얘 미분하면은 저 ft에 대한 속도 나오겠지. ft에 대한 속도를 그냥 f't라고 할게요. g't도 g에 대한 속도가 될 거고 미분했으니까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a가 나올 텐데 이때 속도도 뭐하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f의 1에서의 속도, g에다가 1에서의 속도 둘이 빼면은 뭐가 될까? 같으니까 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한 a 마이너스 몇이? 12가 빵이다 하시면 여기서 이제 a, b 다 나오겠죠? a, b가 다 나왔으니까 저 식이 완성될 거고 속도가 다시 뭐해지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a 몇 나왔어? 10이 나왔죠. 그러니까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가 0이 된다라는 게 이 식 자체가 속도의 차이인데 속도의 차이가 0이라는 게 뭐 하는 거야? 똑같다라는 소리니까 이걸 풀면 또 다른 t값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순간에 다시 같아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두 점 사이 뭐예요?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t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무슨 수치가 나올 건데 잘 들어. 만약에 저기다 어떤 t값을 대입했는데 마이너스 3이 나왔어. 답을 마이너스 3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거야. 거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플러스로 바꿔서 답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692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식이 주어졌고 속도가 4인 순간에 가속도를 구해주십시오. 자 일단 속도식도 구하고 가속도식도 구할게요. 속도식은요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이고요. 가속도식은요 12t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속도가 4인 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아 뒤집어 까지마. 눈 무서워 죽겠어 이 새끼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시간은 항상 0 이상. 그래서 2인 순간에 가속도니까 24에서 6을 빼니까 18. 너무 쉽고요. 넘어갈게요. 여기는 나왔다. 여기는 좀 별표를 쳐두시고요. 수직선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보자. 어떤 P라는 물체가 수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시다. 자, 내가 만약에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는 진행하는 동안은 V가 뭐라고 보셔야 돼? 양수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 그러다가 갑자기 가다가 U턴을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이거야. 이때는 그럼 속도가 뭐가 된다고 얘들아? 음수가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쳤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 점에서 턴을 해가지고 방향을 바꿨어.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이 찰나의 순간에서는 속도가 뭐 나올 거야? 0이 나올 거야. 그쵸? 그때 이 포인트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갑니다. 자, 반대로는 또 수직 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좌우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운동도 있지.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로켓 발사예요. 지면에서 로켓을 수직하게 쏘아 올렸다. 그럼 중력에 의해서 올라갔다 뭐예요? 내려와요. 그러면 이 순간도 엄연히 운동 방향을 뭐 하는 순간이야? 바꾼 순간인데 여긴 표현이 또 다르게 나와요.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이라고 하네요. 이 로켓이 최고 지점에 도달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최고 지점에 도달한 순간이라는 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테니까 아 거기서 운동 방향을 뭐 하겠다? 바꾸겠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인트도 속도가 0. 이때도 속도가 몇? 0. 결국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를 구해주셔야 된다?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건데 중요한 건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무조건 0일 때가 아니야. 운동 방향을 진짜 뭐 해야 돼?
바꿔야 돼. 이럴 수도 있거든. 오른쪽으로 가다가 잠깐 졸음이 와. 졸음 쉼터에서 잠깐 쉬려고 차를 세웠어.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 그럼 이거는 이 순간에서 운동방향을 바꾼 거 안 바꾼 거? 안 바꾼 거거든. 그래서 무조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다고 해서 만사가 아니다. 그럼 야,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점은 운동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다가 우리 앞에서 배운 극점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이거야.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에서도 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점을 가질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극점 아니잖아. 같은 맥락인 거지.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극점의 위치를 찾는 거라고도 봐도 무관해요. 위치의 그래프를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얘가 만약에 y는 fx 그래프였다 치면은 여기가 극점이에요. 여기가 극점이에요. 여기가 극점이에요. 여기가 극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선 증가하고 있고 여기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얘가 프라임으로 바뀌는 순간 도전이야? 도전이야? 집중 안 해? 이렇게 색깔 나눴죠? 네. 수박바가 생각나긴 하는데 존나 맛있겠다. 연두색이 fx가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분홍색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색깔이 바뀌는 순간이 무슨 점이 된다? 극점이 된다. 색깔이 바뀌는 순간이 극점이다. 증감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f'x가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뭐라고? vt라고 주어진다면은 이 순간순간들을 뭐라고 해석할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극점에 대한 정보가 속도 파트에서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된다 라고 받아들이자는 거지. 다시 한번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속도가 0이 나오긴 한데 여기서는 운동 방향 바꿔 안 바꿔? 안 바꾸는 거야. 여기는 극점이랑 똑같이 뚫고 지나가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렇게 보자는 거지. 위치식 봐봐. 몇 차 함수? 3차 함수로 보이겠죠. 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거는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라. 극점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저 자식 미분해가지고 v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되겠고 얘가 0이 되는 지점. 극점 찾는 과정이랑 완벽히 똑같죠. 자,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1과 3. 1, 3. 1초일 때 운동방향 한번 바꾸고 3초 후에도 한 번 더 운동방향을 바꿉니다. 그때 그 위치를 각각 뭐라고 했을 때? A와 B라고 했을 때 그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1초일 때 위치랑 3초일 때 위치의 차이죠. X에다 대입해서 1 대입하면 몇이니까? 4고요. 3 대입, 씨발. 0이에요? 그래요? 그럼 답은 4. 이렇게 나는 거지. 차이는 4. 운동방향 바꾸는 거 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뒤에 나온 또 있겠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것도 좋네. 운동방향이 뭐 하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이거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운동방향을 바뀌지 않는다. 뭐가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극점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 미분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은 문제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거는 지금 위치식 2개 주어졌어요. 그 두 점이 움직이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조건이 걸리면 될까? 둘의 곱하기 마이너스. 그치. 서로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건 한 놈이 속도가 양수면 한 놈이 속도가 음수일 테니.
얘 미분치고 얘 미분치 각각의 속도식을 뭐해서 곱해서 0보다 작은 걸 구하자.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서 운동 방향이 반대일 거야. 그럼 이런 질문도 나오겠죠. 운동 방향이 같은 범위는요, 곱한 게 양수다. 곱한 게 양수다. 둘 다 플러스 플러스 혹은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거 아니야? 운동 방향이 같은 순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얘들아 잘 봐봐.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고? 속도의 부호. 이걸 명심하자는 거지.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다. 자, 700번 풀어보십시오. 우리 저기 망나니가 너무 졸려해서 700번까지 풀고 잠깐 쉴게요. 망나나. 이름, 너 너무 오랫동안 까먹었어요. 특이했는데? 제 여자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굉장히 특이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마봐. 몇 글자지, 이름이? 이름은 세 글자입니다. 에르빈. 미카사. 약간 요런 장르였던 것 같은데, 뭐였지? 아르민? 첫 글자가 뭐였지? 성형? 응. 임. 엘리. 맞잖아, 엘빈이랑 비슷하잖아. 엘리. 그래서 그 장기간 좀 헤어져 있었잖아. 보통 학생 때는 그렇게 사귄 날짜 수를 많이 잘 세잖아요. 니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처음 사귄다. 네가 그랬잖아. 인기 없다. 전 여친이야. 신동아니에요. 혹시 그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 둘 중 한 놈 뭐 생일이라는 이런 거 있었어요? 개생기. 야, 이 개꿀, 이 새끼 개꿀이네, 이거. 야, 씨. 쌤, 근데요, 수초에서 네. 변이랑 이동거리 해요. 위치의 변화량이랑 움직인 거리? 다른 얘기예요, 그거. 변이랑 이동거리 따로따로 개념이 달라요, 그거는. 변이는 위치의, 변이라는 표현도 참, 그 책에서 볼 수 없어요. 위치의 변화량을 줄여서 변이라고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 물리는 물리에서 나와. 예를 들어서,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맨 처음에 여기에 있었어. 근데 만약에 한 10초 동안 내가 얘를 지켜봤는데, 10초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 이거, 10초 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0이었는데, 10초 후에 이 새끼가 여기 있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3이었어. 이거는 변이를 3이라고를 해. 10초 후에 변이는. 근데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3이 아니에요. 이 길이를 다 더한 게 움직인 거리야. 그래서 아예 다른 개념이라 따로 공부해. 그래서 적분 개념에서는 변이는요, 정적분으로 처리하고요. 움직인 거리는요, 넓이로 처리를 해요. 뒤집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몰라도 돼요, 너는. 뭘 안 나와요, 쟤. 자, 운동 방향을 바꾸고, 자, 그럼 속도식이 필요할 것 같아. 몇 t제곱, 6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EMT, 플러스 M.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일단 0 나와야 되죠? 6 플러스 EM 플러스 N은 0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위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저 위치식에다가 1을 대입한 M 플러스 N에다가 플러스 5가 3이다. 이거 연립하면 일단 MN 나오겠고. 그때 1 이외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 자, 이거 연립하면 MN 나온다고 했으니까 빨리 연립을 해볼게요. 빼면은 M 플러스 1 마이너스 3. M은 마이너스 3인가요?
자, m은 마이너스 4 나왔고, 마이너스 4 들어가면은 1 넘어가면 n은 2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일단 속도식이 다시 6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t에다가 플러스 2입니다. 걔가 다시 0이 되는 순간, 1초 이외에 운동방향을 또 바꾸는 순간이 있다고 했고, 운동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뜻하고요.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 3, 1,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3분의 1초이네. 그치? 3분의 1. t 값이 3분의 1일 때 운동 방향을 한 번 더 바꿔요. 그 순간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이 속도식을 다시 뭐 하자? 미분을 하자. 미분을 하면은 가속도식이 나오게 되겠고, 거기다가 3분의 1을 대입만 해주시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